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28일 매일경제신문이고요. GTX 착공, A노선 착공이네요. 신도시 악재 피한 파주 운정. 파주 운정이 한번 쉽게 말해서 일산 요 동네가 뭐 10년 넘게 아파트 가격이 일산 파주 운정 이게 강남하고 너무 멀어서 거의 그냥 10년 넘게 가격이 계속해서 안 올랐죠. 지금 이제 이게 GTX A노선 착공으로 일산 파주 운정 이게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상 하는 그런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수도권에다가 아파트를 투자를 해봤는데 첫 번째 제가 아주 젊었을 때 했어요. 아주 젊었을 때. 제 딸에는 아주 젊었죠. 왜냐면 직장생활 하자마자, 들어가자마자 뭐 거의 1, 2년, 한 2년 만에 뭐 아파트를 뭐 바로 사버렸으니까 돈이 없는데 계약금만 가지고 아주 무식하게 샀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직장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남쪽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생각으로 투자 목적이 아니었었죠. 물론 나중에 잔금이 없어서 팔아치우긴 했지만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강남하고 가까운 게 항상 강남, 서초, 송파 여기 세 군데만 해서 뭐 강남만 해서 100만 뭐 직장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80만, 70만 뭐 한다니까요. 이 다른 구하고는 대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서울이라도 예를 들어서 은평구라든지 저쪽 위에 뭐 노원구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것보다 거기는 서울이지만 서울이 아닌 예를 들어서 성남의 분당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런 강남하고 가까운 쪽이 가격이 더 치고 올라가 버려요. 이런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강남하고 가장 대각선 방향으로 반대편인 서울 지하철 3호선이 아니면 거의 거기 하나에 의지해서 강남까지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거기 가격이 뭐 일산이 좀 오르긴 올랐지만 거의 미미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거고 파주 운정은 아예 이제 안 오르다시피 했었던 거고 이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GTX A노선 착공으로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X A노선 내달 굴착공사 2023년 운정역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20분대 이동.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다. 서울역까지 20분대, 강남에 있는 삼성역까지 30분이면 주파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계 신도시 물량에도 역세권 단지비 몸값이 상승될 것 같아요. 도보 10분 이내면 뭐 충분히 많은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상승될 것 같고요. 이제 지하철 이거 요금이 사실 뭐 얼마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금하고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 대중교통은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중교통 요금이 좀 비싸지가 않는 편입니다. 일본이 보통 신도시들이 폭락을 해요. 근데 폭락하는 이유가 신칸센 지하철 철도 요금이 너무 비싸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신도시 40km, 50km에서 타고 도쿄까지, 동경까지 오는 교통비하고 이 계산을 해보면 비싸더라도 동경내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서 차라리 사는 게 더 낫겠다. 이게 답이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아베 정권이기도 하죠. 거기서 이렇게 특히 이제 도심 재개발을 이렇게 법을 활성화시켜서 안 그래도 일본의 신도시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것하고 이렇게 한국하고 동일선상에서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이게 한국은 대중교통 요금이 엄청 싸요. 그래서 지하철만 뚫리기만 하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들도 괜찮다 이겁니다. 괜찮다. 그래서 지하철역이 뚫려서 강남까지 얼마의 주파가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분 내에 주파가 되면 엄청 좋은 거고요. 서울 도심 내에 있어도 30분 주파가 힘들죠. 강남까지 지역에 따라서. 근데 일단은 30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한 1시간 이내 1시간 이내에 예를 들어서 강남, 송파, 서초 뭐 이런 그 역의 삼성역이라든지 잠실역이라든지 이런 역에 바운더리 잡아서 그런 강남역에 어떻게 된다? 1시간 이내로만 도착할 수 있으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와 교통이 그래서 서울과 경기 수도권은 집값이 뭘로 잡히냐면 일자리와 지하철. 왜냐하면 한꺼번에 대량 수송할 수 있는 게 지하철이거든요. 버스로 하면은 비 온 날, 눈 온 날, 춥고 오들오들 떨고 그 다음에 한번 놓쳐봐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서 이거는 버스는 안 돼. 그 다음에 택시는 택시비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서울에서는 뭐다? 강남 상구와 강남 상구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내가 있는 그 신도시라든지 서울에서 어떤 시간 내에 그렇죠. 1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아파트가 그 기준으로 투자하시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파주운정 최근 1년 매매 시세를 보면 2018년 9월에 평당 1,047만원, 11월에 1,051만원, 19년 2월에 1,057만원, 19년 3월에 1,061만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쭉쭉. 8월에도 1,061만원 이렇게 되어지네요. 현지 중개사는 GTX A노선 운정역 개통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상승폭이 커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네요. 뭐 다 예상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송파 성지 안전성 검토 통과 첫 수지 진출 리모델링 될 듯 10년 만에 사업 본격화 되어지고요. 상한제도 목동 재건축은 안전전단 속속 착수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6구 13단지 정밀진단 신청했는데 5단지까지도 내달 초 주민총회를 해서 착공까지가 최소 5년이 걸려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통상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무조건 부동산 정책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둘 중에 대권 후보자가 민주당에서 나오든지 한나라당에서 나오든지.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당선될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한나라당에서 당선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바른미래당이나 뭐 민평당이나 여기는 대권을 후보자를 낼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한테 전국적인 지지망이 좀 없죠. 그래서 대권 후보자는 거기서 잉태하지는 못할 것 같고 물론 뭐 0. 몇 프로 가능성도 있을라 있겠지만 자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이 정책을 고수하냐? 저는 절대 안 그렇다고 봐요. 대통령이 바뀌면 무조건 정책은 바뀝니다. 왜냐? 그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러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A 예를 들어서 주석이 있다가 B 주석으로 바뀌면 정책은 뭐요? A가 해서 A 주석이 뭐 펼쳤던 거 이거 뭐가 잘못된 점이 튀어나올 거잖아요. 그럼 B 주석이 그 동일하게 똑같이 이행하나요?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간에 뭘 뒤집어 씌우든지 A가 이거 엉망진창으로 했고 새로 당선이 된 대통령은 뭐야? 나는 가진 핑계를 대서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다. 바꾼다고 저는 100% 보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그 바꾸는 폭이 좀 적을 거고 한나라당에서 당선이 되면 바꾸는 폭이 좀 클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동 신시가지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보시면 6단지에서 1368가구 7월 1일 날 신청했고요. 9단지 2030가구 8월 9일 날 신청했고요. 13단지 2280가구 8월 19일 날 신청했고요. 5단지 1848가구 9월 총회 이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상한제로 서울 9만 가구 공급이 지연될 예정이라네요. 하나금융 경영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강남도 4만 가구가 영향권 받고 집값을 타겟으로 한 규제 효과는 서울 지역에서 미분양이 없이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명품 브랜드 소속 입점하여 도산공원 상권 뜬다. 이게 제가 이거
이게 압구정동 앞에 있는 그 도산공원 거기 쪽이 좀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뭐 그런 젊었을 때 그런 사연이 좀 있었어요. 청담동 고리 태조로 한때 부진했던 압구정 로데오로 대거에 옮겨가고요. 아르메스, 디올 등 자리 잡고 쿵킬라, 브러리, 준지, 벨트 대기업 브랜드 잇따라 진출한다고 하네요. 임대료 압구정 상권 추월. 제가 1997년이죠. IMF 터졌을 때 제가 1998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전남대를. 그리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서 친구 그 기숙사에 어떻게 공짜로 좀 들어갔어요. 그 좀 잘못한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지냈었는데 그 압구정동에서 그때 당시 IMF 터졌을 때도 그 압구정역, 그다음에 그 청담역 그쪽 라인에 1층들이 상가가 비어있질 않았어요. IMF인데도. 그런데 지금 IMF도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서울 가보고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지금도 그렇고 상권이 지금 여기 뉴스에 나와서 그런데 굉장히 많은 그 공실률인 것 같아요. 작년에 가봤을 때 일이 있어서 제가 가봤는데 그 쭉 압구정역에서부터 청담역까지 쭉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쭉쭉 강남역까지, 강남구청역까지. 그랬더니 중간중간에 공실난 상가들이 1층인데도 꽤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좀 상권이 좀 좋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영향은 여러 가지를 보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저는 뽑자면 그 쿠팡, 택배 이런 문화가 있지 않냐 싶고요. 여기다가 그냥 그 힘들어 죽겠는데 또 그냥 확 찌그러버리는 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그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그냥 초토화시켰다라는 그런 딱 느낌입니다.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뭐 꼭 정부 여당 공격한 것 같아서 욕할 사람 많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주변에 저도 상가 중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영업 하신 분들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때문에 직원들을 다 잘라서요. 가정 뭐 맞벌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그 알바를 쓰는데 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자영업자들 가족 경영을 하신 사람들만 좀 살아남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소규모로 또 소규모로 하셔야 살아남고 좀 하여튼 이게 부동산 소식 중에서 상가 관련 소식만 좀 오면 마음이 좀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지코노미 부동산 콘서트 세금 없고 수익률은 연 5%, 미국 말레이시아 부동산 매력이고요. 우리가 뭐 하여튼 뭐 해외 부동산 투자 세미나는 미국 부동산 투자기에 뭐 해서 좀 나온 것 같아요. 태국 부동산 투자기에도 있고 해외 부동산 투자, 말레이시아 투자기에 있고 하는데 제가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후진국에다는 투자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후진국은 뭐가 문제냐? 법률이 미비하다. 법률이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를 제대로 법적으로 못 해준다. 믿을 수가 없다. 후진국이기 때문에 하려면 선진국에다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해요. 그나마 법적 보장 장치가 잘 된. 이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뭐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이런 뭐 태국은 안 그래도 뭐 공산주의 국가고 저는 공산주의 국가를 꽤 좀 별로 좀 그렇게까지 좋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이게 부동산에 관해서는요. 주변에서 보시면 다 사기당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다 뜯기고 이게 태국 갔다가 뜯겼다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돈 들어가서 이게 빠꾸가 안 돼요. 들어갈 때는 자유롭게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가지가 나오지 못하고 거기 현지인이 뭐 이렇게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다 뭡니까 그 제동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을 수도 없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잘 알아서 이제 하시길 바라고요. 대법원 정비사업 매몰비용 조합원에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되졌네요. 정비사업의 매몰비용은 일반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총회 결의가 없거나 명문화된 정관이 존재하지 않는 한 토지 등 소유자 개인에게 채무 부담을 전가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고요. 앞으로 중단되는 정비사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자기가 비용 뒤집어 쓰면은 뭐 당연히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겠죠. 그다음에 역세권 행복축 등 자치구 늑장행정의 발목, 주민공란 요청의 답변 지연, 수개월째 사업 연기 속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진 현황을 보면 사업 준비가 한 20건? 20건 정도 되고요. 8,339건. 8,339가구. 그 다음에 사업제안서 검토 중이 22건. 7,177가구. 행정 절차 진행 20개 현장 6,834가구. 사업 시행 인가 완료 37개 현장 14,000가구. 뭐 이 정도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기자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하지만 또 실무하신 분들은 이렇게 꼼꼼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내가 샤고랑 차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 참 이런 것 같아요. 예, 또 뭐 그러려니 또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전국적인 부동산 관련 소식 맞춰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소식이 오늘은 뭐 GTX A노선 착공이 가장 뭐 파주, 운정, 일산 쪽 이 사람들한테 가장 뭐 행복한 소식인 것 같네요. 저는 혁신도시에서 토지, 꼬마 빌딩, 상가, 아파트를 중점 중개 거래가 있는 현직 공인중개사고요. 물건 접수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물건 접수는 010-727-1-4080으로 연락을 해주시고요. 물건을 주시면 유튜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 프로그램, 이제 전국 국민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이버도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또 이제 밴드방, 강주 전남 이렇게 하는 밴드방 여러 개 있죠. 거기에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직거래 밴드방 이런 곳곳에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공동중개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물건을 주시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또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